최근 러브버그로 불리는 털파리떼가 수도권에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혐오감을 주는 벌레였지만 한국에 별다른 피해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이와 달리 남미 지역에 서식하다가 미국, 호주, 일본, 중국을 초토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백대합성 침입 외래종 벌레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떼를 찧어 공격하고 독침을 쏘는 호전적인 곤충, 바로 붉은불개미입니다. 붉은불개미는 외국에서 살인개미라고 불릴 만큼 독침의 위험성이 상당한데요. 과학기술 매체인 와이어드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곤충은 서식지 파괴와 기후변화로 그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기가 막힌 것은 생태계에서 사라지는 곤충의 영역을 붉은불개미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다른 곤충들과 영역 다툼을 할 기회가 적어져서 오히려 붉은불개미는 쉽게 영역을 차지한다는 거죠. 붉은불개미는 고온다습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워낙 적응력이 빠른 데다가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붉은불개미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책임자인 크레이그 앨런은 붉은불개미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속한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붉은불개미의 확산을 막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면서 붉은불개미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붉은불개미의 심각성은 개체수뿐 아니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붉은불개미는 꽁무니의 독침을 갖고 있습니다. 독침에는 벌, 진해, 독거미가 지닌 독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독성 수준은 말벌에 가깝고 한 번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한 심한 통증과 함께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합니다. 강한 개미산을 함유하고 있는 바늘의 독은 찔린 사람으로 하여금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고 수포와 화농성 트러블은 물론 심한 알러지와 쇼크까지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질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처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로 인한 미국 내 의료비 지출이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고 연간 1,400만 명이 이 개미의 독침에 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붉은불개미의 공포는 영화 앤트맨에서도 등장할 정도죠.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또한 붉은불개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요. 중국 방송 뉴스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에 의해 무려 435개에 달하는 도시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중국 농부들의 피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붉은불개미로 인해 작물들의 수확량이 30-40% 이상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붉은불개미로 인해 대부분의 작물들이 파괴됐고 농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붉은불개미 떼는 홍수가 나더라도 수백만 마리가 서로 다리와 입을 무는 방식으로 거대한 뗏목처럼 뭉쳐서 마른 땅을 만날 때까지 최대 3주까지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피해가 점점 커지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중국의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조치를 취하고 붉은불개미 퇴치에 총력을 다했지만 이들의 확산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붉은불개미의 여왕은 하루에 1,500개에서 5,000개에 달하는 알을 낳는데 그런 여왕개미가 여러 마리가 있는 데다 서식 환경이 좋을 때는 25만 마리 규모의 집단을 형성한다니 아무리 방역을 해도 번식력을 따라잡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난 7일에는 435개였던 피해 도시가 534개 도시로 늘었고 128개의 행정구역에서는 붉은불개미로 인한 전염병까지 발생했다고 해서 중국 전역은 그야말로 공포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붉은불개미에 쏘인 한 중국인이 아나필라시성 쇼크 증세를 보여 다급히 병원에 호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6년에는 농사일을 하던 46세 중국 여성이 붉은불개미에 물린 뒤 아나필락시성 쇼크 증상을 보이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 있었죠. 붉은불개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국인들은 대체 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냐. 나도 붉은불개미에 물려서 심하게 고생을 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한낱 개미 따위에 무너지는 것이냐. 중국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라였냐라며 중국이 붉은불개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붉은불개미가 지난 10일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항만시설을 통해 중국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붉은불개미가 무려 12차례 발견되었는데요. 농작물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쇼크까지 가하는 일명 살인개미가 상륙했다는 소식에 환경부도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생물종으로 지정하면서 방역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붉은불개미가 한국에서는 결코 자리를 잡지 못할 거라는 주장이 제시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는 붉은불개미의 천적이 없지만 한국에는 천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붉은불개미의 천적으로 제시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텃새 참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새는 농민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식욕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나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엄청난 양의 곡식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유해조수로도 지정되기도 할 만큼 농촌에서 참새는 결코 반갑지 않은 새입니다.
실제로 197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76년 1년 동안 참새가 먹어치운 곡물의 양이 인구 5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는 몇 개월간 참새잡이를 허용하는 정책을 내놓을 정도였는데요. 이후 포장마차에는 새로운 메뉴 참새구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전에 비해 참새의 개체수가 줄긴 했지만 도시와 농촌에서 한국의 텃새로 여전히 볼 수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참새가 중국에서 넘어온 붉은 불개미를 전멸시키는데 최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곡물보다 벌레를 훨씬 선호하는 참새의 특성상 붉은 불개미의 경악스러운 번식력은 참새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식사가 되는 거죠. 외국 농촌에서는 곡식을 먹어치워 미움을 받는 참새가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오히려 농사에 도움을 준 경우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모과밭을 초토화시킨 진딧물을 참새로 퇴치해서 화제가 됐죠. 모과나무의 어린 잎이 진딧물에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모과나무는 특히 진딧물의 약한 종자입니다. 진딧물은 한두 마리는 미물일 뿐이지만 무리를 이루면 나무에게는 무서운 천적이 되는데요. 해당 농장은 친환경 농업을 위해 농약을 치지 않고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진딧물 박멸은 쉽지 않아 나무들은 맥없이 쓰러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새떼가 몰려와 순식간에 진딧물을 잡아먹으면서 모과나무 농장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한국 참새가 잡아먹는 것은 외래종도 예외가 없습니다. 생태계결한 생물인 갈색 날개매미충은 늦봄에서 여름철까지 숲에서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인도 등지에서 유해종으로 지정된 후 2009년부터 한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흰색 실뭉치같이 생긴 갈색 날개매미충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뭇가지를 말려 죽이고 배출한 분비물의 유해 성분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래종 해충인데요. 참새는 갈색 날개매미충을 열심히 잡아먹어 생태계를 평정시켰죠. 붉은 불개미 또한 참새의 훌륭한 먹잇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붉은 불개미의 정착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참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과거 중국에는 한국보다 더 많은 개체수의 참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1958년 스촨성 농촌을 시찰하던 마오쩌둥이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한마디에 중국에는 참새 선멸 총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참새가 사라지면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더 수확하게 된다면서 대대적인 참새 소탕 작전, 참새 박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참새는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새가 사라지자 오히려 메뚜기를 비롯한 해충이 창궐했고 농작물은 초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참새를 둘러싼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때려잡고 본 결과 생태계가 망가진 거죠. 그 후 지금까지 중국은 생태계를 보관시키지 못했고 붉은 불개미 사태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달리 참새 개체수를 꾸준히 유지해온 한국은 외래의 육종에 대한 걱정까지 덜 수 있는 거죠. 참새와 외가리 같은 한국의 텃새가 존재하는 한 외래종이 한국에 자리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